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원론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원론 문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믹스 4P, 그 다음에 STP 이런 것들 공부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기본적으로 독학사 2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겠습니다. 특히나 마케팅 믹스 4P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항상 강조드리죠.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1번은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글상자는 마케팅 학회의 마케팅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이제 40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제이다. 박스를 보면 마케팅이란 개인과 조직을 만족시키는 교환을 창조하기 위해서 교환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아이디어 제화, 서비스의 개념 설정, 가격 결정, 촉진, 유통, 이게 다 뭡니까? 마케팅 믹스 4P죠? 이 부분이 바로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여기가 프라이스에 관련된 부분. 촉진, 뭡니까? 프로모션이죠?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 믹스 4P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통은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묻는데 이 1번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 재화 서비스, 프로덕트, 가격 결정, 프라이스, 촉진, 프로모션, 유통을 뭐뭐하고 뭐뭐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뭐예요?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겠죠.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였죠.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넓은 유통망 확보와 저가 공급에 대한 보장이 주요 마케팅 과업인 마케팅 관리 개념은 뭐냐? 그래서 마케팅 관리에 관련된 문제였다. 마케팅 관리 철학이란 게 있죠?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개념이란 게 있고, 생산 개념에서 이제 발달한 게 뭐예요? 제품 개념이 되겠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생산하고 제품,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 개념의 마케팅이죠. 판매 개념의 마케팅. 이 3단계를 합쳐서 우리는 공급자 측면이라고 그러죠. 공급자 측면의 마케팅 관리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공급자, 이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 드디어 이제 마케팅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마케팅 개념에서는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가 뭔지, 니즈가 뭔지를 갖다가 밝혀내는 것이고, 맨 마지막 단계 최근에 뭐예요? 이게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이죠. 사회지향적 마케팅이다. 마케팅. 자, 요런 거, 이 순서가 출제된 바도 있죠. 이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는 넓은 유통망 확보, 그 다음에 저가 공급, 저가에 싼 가격에 많이 판매된다는 것이죠. 저가에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대량 생산이 필요한 것이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 뭡니까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야만 넓은 유통망 확보, 그 다음에 저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 영어로는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라고 하죠. 스케일.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예요? 이 생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 단계.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고, 제품 단계에서는 이제 마케팅 또 근시안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2024년도 독학사 2단계에서 또 기출이 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시안. 다음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2번에서는 정답 1번 되겠죠. 1번. 그래서 이 순서도 알아두셔야 되고 각 단계별로 마케팅 관리 철학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출이 빈출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자,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뭡니까? 이것도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다. 자, 박스를 잘 보세요. 가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혼부부들은 비교적 실용적인 가구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자, 중요한 부부들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고가의 가구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마케팅 관리자들은 이를 고려해서 그들의 표적 시장을 뭐뭐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걸 좋아하는 고가의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혼부부들은 프랙티컬한 아주 실용적인 가구에 관심이 많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계층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부 문화라든가 사회 계층에 따라서도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문화적 요인에 해당한다.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은 아니다. 문제 보시면 해설 부분 있어요. 해설 부분에 보면 소비자 구매 행동의 영향 요인에서 심리적인 요인, 내적 동기라든가 인지, 지각 상태, 학습, 태도,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요인은 나이라든가 가족의 생애 주기, 그다음에 직업,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개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 가장 중요한 게 준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뭐 사회 계층,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이 문제는 조금 공부를 해야만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도 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2번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였죠. 아까 마케팅 관리 철학을 어떻게 발전 순서를 어떻게 봤냐면 첫 번째 생산 개념이었죠. 생산 개념의 마케팅이었다. 그러다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생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렇죠. 저가였죠. 저가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저가의 대량 공급이에요. 저가에 대량 공급하고 대량으로 퍼뜨리기 위해서는 유통망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 개념이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품 개념이에요, 이제. 자, 싼 가격을 갖다가 표준화된 싼 가격의 제품을 많이 퍼뜨리는 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거에 물린다라는 거죠. 표준화된 제품보다는 뭔가 다양한 기능, 그죠? 다원화된 제품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품 개념의 마케팅이다. 근데 이때 이 제품 개념의 마케팅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자, 제품 개념, 이때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니즈와 원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산업체죠. 생산자가 자기가 고객한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컨셉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게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제품이 안 팔림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한다. 마케팅 근시안, 고객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3단계까지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여기까지 3단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공급자 측면이에요. 공급자가 밀어내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푸시하는 단계. 고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마케팅 개념,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 이 단계에 가야지만이 어때요? 여긴 고객 측면이죠. 고객 측면의 마케팅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 가야지 드디어 이제 고객이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고객 만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의 니즈가 뭔지, 소비자 행동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문제 보면 다음 중 사업을 고객 중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3단계 중에 하나예요. 제품 위주로 좁게 정의하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경고하는 말은 뭐냐? 그렇죠. 고객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의대로, 기업 자의대로, 생산자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고객이 외면해서 망해가는 현상,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합니다.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기출됐던 문제에 해당한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소비자가 비교적 낮은 관여도를 보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경험은 많으나 브랜드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소비자 구매 행동. 구매 행동에 관련된 문제도 뭐 빈출 문제죠. 빈출 문제. 빈출되는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뭐 고관여가 있고, 고관여 제품, 그 다음에 저관여 제품이 있다. 이걸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까요? 고관여 제품이 있고, 저관여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제품 브랜드죠? 브랜드 간 차이가 큰 경우도 있고,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은 경우도 있겠죠? 상표 간에 차이가 적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관여도 제품이에요. 관여도가 높은, 비싼 제품이겠죠. 전문품 같은 것들. 근데 제품 간에 브랜드 차이가 상당히 커요.
커요. 어떤 제품은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떤 제품 고급 세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브랜드 간에 어떤 것들은 SUV 비싼 차인데 SUV인 경우도 있겠죠. 차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브랜드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고관여도 제품 같은 경우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합니다.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한다. 런, 필드 이런 게 있어요. 마케팅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게 있죠. 런, 필, 두 이런 게 있어요. 런,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인식하는 거, 어떤 정보들을 취합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느껴보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액션하는 거예요. 액션을. 구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관여도 제품인데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은 경우,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제품이에요. 비슷한 제품인들인데 봤더니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자, 생각별 이 벤츠를 살 것인가 아니면 BMW를 살 것인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슷하죠? 이건 뭐냐 1억이야. 1억. 9,500만 원이야.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뭘 살까요 하다가 이걸 딱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브랜드 간 차이가 적단 말이죠. 자, 얘를 선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보다는 이걸 사야지 삼각별이 좋잖아. 이때부터 뭐야?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여도 제품인데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저관여도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여도가 낮은 거, 그렇죠. 편의품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하겠죠. 자, 저관여도 제품인데 브랜드 간 차이가 적습니다. 저거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죠. 비슷비슷한 브랜드 간 차이가 큰 경우죠. 큰 경우. 이때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본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간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때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고 저관여도 제품인데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은 경우 이때는 습관적인 구매를 한다. 습관적인 구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문제 보면 비교적 관여도가 낮은 건 뭐예요? 이게 저관여도죠. 저관여도이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경험은 많으나 브랜드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브랜드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건 브랜드 간 차이가 적다라는 거죠. 브랜드 차이가 적고 그다음에 저관여도 제품, 이거 뭡니까? 습관적인 행동이 되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매우 빈도가 높게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 내적 탐색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상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탐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탐색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탐색 과정. 하나는 내적 탐색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외적 탐색이란 게 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소비자가 어떤 구매 행동을 할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목마른데 뭐 먹을까 하면 그때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거. 이미 머리에 정보가 있는 경우죠. 우리 내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내적 탐색 단계에서 머리에 딱 오르는 거. 이게 뭘까요? 환기상표라. 이보크드 셋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환기상표, 환기상표. 환기란 게 뭐예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환기된다. 분위기가 환기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이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이보크드 셋이라고 합니다. 환기상표군이라고 하고. 자, 외적 탐색. 이거는 내가 머리에 어떤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 있긴 있는데 한두 개밖에 없어. 다른 것들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죠.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탐색하는 거. 이때, 환기상표에다가 또 뭐야? 다른 것까지 내가 외적 탐색을 통해서 고려한 살펴본 어떤 데이터까지 집어넣는 거. 이걸 우리는 고려상표라고 그래요. 고려상표군요. 이렇게 얘기한다. 정답은 뭡니까? 이보크드 셋이에요. 이보크드 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기상표군이라고 하죠. 자, 문제 7번. 문제 7번은 구매 의사 결정.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5단계죠.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 첫 번째 무조건 문제인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 내적 탐색, 외적 탐색하는 거죠. 내적 탐색에서는 이보크드 셋이에요. 환기상표군. 외적 탐색을 통해서는 더 풍부하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외부적으로 내가 추출한 것도 있다. 내가 정보를 취합한 것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겠죠. 대안 평가, 그 다음에 구매 결정, 마지막 단계가 더 중요하죠. 구매 후 행동 단계가 있다.
구매 후 행동 단계가 있는데 이때 특히나 고관여도 제품,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때 인지 부조화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 내가 어떤 제품을 샀습니다. 자, 사기 전에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산 이후에 성과가 있어요. 성과. 다른 말로 이걸 우리 만족감이라고 그러죠. 기대, 사전적인 기대감, 그 다음에 사후적인 물건을 산 이후에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커야 돼요? 원래는 이게 커야 되는데 그죠? 아, 이게 바뀌었죠? 이게 커야 되죠. 기대감보다는 만족감이 커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대감은 엄청 컸는데 만족감이 매우 떨어진다.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보다 구매 후 행동 중에서 인지 부조화 행동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제 8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심리 경향. 이것도 용어의 정의죠. 학습된 심리적인 경향이에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심리적인 행동.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정답은 태도다. 태도. 뭐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죠. 호의적인 건 뭐예요? 긍정적인 거, 파지티브한 거죠. 비호의적인 건 뭐 부정적인 태도예요. 이건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적인 태도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죠. 9번 보시면 일상적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서 구매되는 경향이 있고 집중적 유통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집중적 유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중적 선택, 뭐예요? 집중적 유통 뭐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초기에 우리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것들이 있죠. 쇠퇴기. 이때 성장기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바로 집중적 유통이에요. 경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갖다 쫙 뿌리는 행동을 갖다가 우리 집중적 유통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일상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일상적 문제 해결도 있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도 있는데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거는 편의품과 관련된 부분이다. 편의품. 그 다음에 집중적 유통이라는 건 성장기에도 해당하지만 제품으로 친다면 어디? 편의품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 편의품이란 건 일상용품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조업자가 상당히 많다.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되어 있다. 성장기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경우죠. 특히나 편의품이 그렇다. 이거에 비해서 전문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문품은 그렇게 경쟁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뭐에 비해서? 편의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편의품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상적 문제 해결 단계, 또는 집중적 유통을 선택하는 것, 제품으로 친다면 편의품에 해당한다. 자, 문제 10번 보죠. 다음 중 수요 상황과 마케팅 방식을 올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이제 8가지 과제가 있어요. 마케팅이 8가지 과제 부분이 있죠. 요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불건전한 수요도 있고 불규칙적인 수요, 완전 수요, 잠재적 수요, 뭐 또 무수요 뭐 이런 것들도 수요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불건전한 수요 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불건전한 수요가 나왔단 말이죠. 불건전한 수요에 대해서 뭐 술이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뭐 성매매라든가 아주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발해야 돼요? 아니죠, 이거. 카운터 마케팅 해야 돼요. 카운터 마케팅. 카운터 마케팅이란 게 있죠. 카운터 마케팅. 카운터 마케팅, 우리말로 한다면 대항적 마케팅이래요. 대항적인 마케팅.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거란 말이죠. 뭐 마약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없애는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 대항적 마케팅이다. 개발적 마케팅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르게, 올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불규칙적인 수요, 수요가 널뛰게 한단 말이죠. 이때는 어때야 돼? 이걸 싱크로하게 동시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3번. 완전한 수요입니다. 수요가 이제 꽉 찼어요. 그럼 어때요?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유지하는 마케팅.
재마케팅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말로 재마케팅. 다시 한다는 거죠. 영어로 한다면 리마케팅이에요. 리마케팅. 영어의 RE는 again의 뜻이 있습니다. again 또는 back.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때는 again이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단계, 디클라인 하는 이 단계. 이 단계에서 다시 수요가 살려야 돼. 수요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리마케팅이다. 리마케팅이다.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물 위로 탁 떠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때는 어때요? 잠재적 수요를 갖다가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개발적 마케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불규칙적인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그렇죠. 이렇게 맞춰주는 게 동시화시키는 싱크로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하다. 문제 11번. 자, 인구 증가율의 침체, 결혼 정년기의 변화, 점점점 결혼 정년기가 점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미혼자 비율의 증가, 이것도 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인구 고령화, 더 큰 건 이거죠, 이거. 인구 고령화. 애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어때요? 그쵸?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점점 기대 수명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적고 애들이 많았어요. 생산 요소로서 인구가 많은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개발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죠. 이렇게. 애들은 적고 노인층만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 뭐예요 이거?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특히나 이제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STP 전략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스텝이라는 게 스텝.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건 뭡니까? 소셜 컬처예요. 소셜 앤 컬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있고, T는 테크놀로지, E는 이코노믹, 이건 폴리티칼, 이 네 가지가 있겠죠. 이 중에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어때요? 사회 문화적인 환경,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AI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환경, 거시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거시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별표입니다, 이거. 무조건 다음에도 또 나온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문제 12번. 자, 글상자, 광고 관련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개설이죠. 매슬로우. 이미 다 알 것입니다, 이거. 5단계 있죠, 5단계. 생, 안, 사, 존, 자 해가지고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소속감의 욕구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이렇게 한 단계씩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맨 밑에 하위 단계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 하나씩만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최초의 어때요? 사람의 어떤 구매 욕구에 관련된 그런 이론입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생명보험회사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없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구와 함께 화면에 무덤과 비석을 부여준다. 이거 뭐예요? 뭐랑 관련성이 있을까요? 자,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 무덤과 비석 보여주는데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에 관련된 거냐? 아니죠. 사회적인 욕구, 어떤 소속감도 아니죠. 자아실현입니까? 죽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그렇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다 대부분 비슷하게 복원한 것들이에요.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죠. 시험지가 이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하게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복원한 것이죠. 자, 문제 13번. 서비스 마케팅 관리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믹스 4P. 자, 4P랑 7P네요. 이거는 4P 플러스 3P예요, 3P. 4P는 우리 문제 1번인가 2번에서 했었죠? 문제 1번에서 했습니다. 마케팅 믹스 4P 뭐죠? 이거는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이 프로모션, 마케팅 믹스 4P라고 합니다. 제롬 맥카시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급자 측면이에요. 공급자 측면.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여기다가 3P가 붙었어요. 3P. 이건 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예요. 서비스. peopl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서비스를 진행하는 절차.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증거라고 하죠. 피지컬 에비던스. 이 세 가지가 붙으면 이게 바로 7P가 된다. 그렇다면 7P니까 4P 중에 하나 플레이스가 있고요. 오케이. 근데 possible time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사람, people 있죠. 물리적인 환경,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최근에 또 기출문제 됐던 것들 이번에 또 나왔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는 공급자 측면이라고 했고, 최근엔 고객 측면이 매우 중요해졌잖아요. 이걸 대응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바로 할까요? 자, 고객 측면.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온 마케팅 믹스 4P고, 최근엔 고객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고객 만족, 그렇죠? 고객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그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때요?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지속 가능 경영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고객 측면에 포시라는 게 있어요. 포시. 자,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죠? 고객이잖아요. 고객, 커스터머죠. 커스터머의 밸류가 매우 중요하다. 지워서 쓸게요. 7P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 자, 여기는 공급자 측면이고, 포시가 있어요. 포시. 4P에 대별되는 포시. 이거는 고객 측면이다. 얘네랑 대꾸관계에 있는 것인데,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갖다가 소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 커스터머 밸류란 게 있어요. 고객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고객이에요. 자, 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죠. 판매하는 가격이 있단 말이죠.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삽니다. 뭘 주고?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코스트. 자, 기업 측면에서는 물건을 만든 다음에 유통을 시킵니다. 유통을 시켜요. 자, 백화점에 유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점에 유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가 이런 데 할 수도 있겠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유통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소비자는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곳에 가서 소비하면 된다. 편리해요, 편리. 컨비니언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는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합니다.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그죠? 홍보, 이런 것들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인적 판매 이렇게 했는데 다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좋으면 물건을 사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안 좋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것들, 대꾸관계에 있는 것들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14번. 자, 구매자들을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개성과 관련된 특징들을 근거로 해서 서로 다른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 이제 우리 STP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S가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이야. 시장 세분화죠.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4가지 기준.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지리적인 기준,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 묘사적인, 심리 분석적인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구매 행동적인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개성, 얘네들 어디에 해당하느냐? 심리 묘사적인 행동의 세분화. 심리 묘사적 세분화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 묘사적 변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심리 묘사적인 요인 이렇게 다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지리적인 건 당연하겠죠. 이건 지리적으로 동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비수도권. 그죠? 다 다르죠, 이거. 지리적인 거. 그래서 지역, 인구 밀도, 그죠? 기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리적인 거. 인구 통계학적인 거 뭡니까? 남녀, 요소, 남녀, 그 다음에 뭐 노소, 그 다음에 연령, 뭐 소득,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교육,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인구 통계학적인 거. 구매 행동적인 거는 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구매 행동 관련해서 어떤 충성도라든가 구매 습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답은 4번이다, 4번. 매우 빈출이 많이 됐던 문제이고요. 15번. 아래 글상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 가장 옳은 것은 이 전후방 통합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플레이스, 유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통 경로에서 수직적 통합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수직적이라는 건 전방, 후방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플레이스의 기본 모형을 본다면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자가 있어요. 원료를 공급받아서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이 있겠죠? 생산자 내지는 제조업자라고 그래요. 제조업자는 제일 잘하는 게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에 집중하죠. 자, 유통은 얘네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유통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유통기관한테 맡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도매상이라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들도 있고, 최종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을 우리 소매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매상은 다른 상인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런 흐름을 갖다 우리는 전방 흐름이라고 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는 후방 흐름이라고 한다. 자, 수직적 통합. 수직적 통합은 전방과 후방, 이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통합시키는 거, M&A 하는 것이죠. 기업은 제조회사가 도소매 업체를 소유하는 거, 얘가 얘네들을 갖다가 소유하는 거, 통합시키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방 통합이에요, 전방 통합. 그래서 전방 통합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면, 니은은 반면이 반대잖아요, 반대. 도소매 업체가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를 갖다가 수행하거나 통합해버리는 거, 후방 통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번은 전방 통합, 니은번은 후방 통합. 이걸 합치면 이걸 우리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한다.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답은 니은번이 되겠습니다. 16번. 15번도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16번도 뭐 쉬운 문제죠.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문제 또 나왔어요.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자, 시장 세분화를 위한 조건. 어떤 효과적인 조건 뭐 이런 것도 있죠. 측정 가능해야 돼요. 시장 세분화란 건 전체 시장이 있으면 아까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네 가지 기준.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심리묘사적인 기준, 구매 행동적인 기준. 이거에 따라 시장을 쪼개는 과정이에요. 쪼개는 거. 쪼갰을 때 측정 가능해야 돼요. 이 시장 자체가 측정 가능해야 돼요.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접근 가능해야 돼요. 이 시장 자체, 쪼개진 시장 자체가 접근 가능해야 된다. 차별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규모의 적정성, 이건 뭡니까?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죠. 충분한 규모의 시장성도 있어야 된다. 쪼갰는데 너무 조그맣게 쪼갰어.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이건 그나마 좀 난데, 요만해. 물론 구분되는 시장은 있지만, 세분화된 시장은 있지만, 시장성이 너무 작아도 안 된다. 플러스, 이 네 가지 말고 또 있죠? 쪼개진 시장 안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동질적.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 시장에 묶인 사람들이랑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이다. 이건 차별성과도 좀 관련성이 있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번도 매우 빈출입니다. 매우 빈출. 자, 17번 보시죠.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이것도 용어에 관련된 문제다.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촉진을 한다는 것. 이 촉진이란 게 중요하죠. 프로모션 활동이다. 프로모션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주어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가 누구?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그 유통 경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료 공급업자도 있고, 제조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누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프로모션 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품 만들어냈어요. TV, 세탁기,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다 만들어냈죠.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다 만들어냈습니다. 만든 다음에 광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소비자들로.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 가게끔 만드는 행동.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풀전략이라고 해요. 풀전략. 끌려오는 거죠. 광고를 때리면 그 광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TV 보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땡김을 당하는 것이죠. 풀전략이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제조업자들은 중간상들을 대상으로, 중간상이 누구예요? 도매상, 소매상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을 하고 그들이 소비자한테 적극적인 판매를 요구하도록 유도한다. 얘네들 밀어내는 거죠. 물건 팔아와! 그럼 또 얘네들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물건 팔아와! 특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적 판매를 통해서. 그래서 푸시 전략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푸시라고 그래요. 푸시. 얘는 풀 전략이라고. 땡기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땡김을 당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풀 전략, 푸시 전략이라고 하고, 풀 전략 같은 경우는 특히 광고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푸시 전략이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적 판매가 되겠다. 인적 판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것들, 인센티브 제공. 요걸 통해서 팔아오게 만드는 거 푸시 전략이라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도 별표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제품 수명 주기상 성숙기입니다.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예요. 성숙기. 자, 여기 매출액 또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는 타이밍, 시간이죠.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우리는 도입기라고 하고, 급속하게 매출액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는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장기라고 한다. 자, 극대점을 지납니다. 매출액, 이익이 극대점을 지나서 약간 후퇴하는 구간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우리는 성숙기라고 그러죠. 급속하게 매출액이라든가 시장이 작아지는 여기 이 구간을 우리는 쇠퇴기, 디클라인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성숙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숙기는 일단 매출액, 특히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이익이죠.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이에요. 극대화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디클라인 하면 안 되죠. 이거 갖다 유지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캐시카우죠. 성숙기의 특징 뭐냐?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숙기 말에 최고에 도달한다. 좋습니다.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근데 이제 이거죠, 이거.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는 어디예요? 여기 급격히 증가하진 않죠. 조금씩 해다가 극대점이 올라가는 거, 급격히 올라가는 거, 여기죠, 여기. 이 부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건 성장기에 관련된 거죠. 1번은 틀렸어요. 나가리입니다, 이거. 유통망에 철수가 일어나죠. 철수는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 쇠퇴기에 관련된 것이다.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한다. 경쟁자가 많아지는 구간 어디예요? 여기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요만했던 시장이 점점점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경쟁자한테도 좋기 때문에 경쟁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장이 바로 성장기다. 그래서 2단계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단계는 요만했던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경쟁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이것도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시장 점유율의 방어가 전략적인 목표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이 극대화, 여기는 뭐야? 유지예요. 시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 특히 뭐예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비해서 성장기는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 극대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성장기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제 19번.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책정하는 가격은 뭐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만약에 라면이 있어, 라면은 뭐 1,000원이지, 습관적으로 1,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1,500원 이렇게 올리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습관적인 커스터머리. 관습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명성 가격, 단수 가격, 뭐 다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명성 가격, 프레스티지 프라이스, 그 다음에 단수 가격, 오드 프라이스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용어의 정의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서브퀄 모형의 5가지 구성 요소 해당하지 않는 것. 서브퀄입니다. 서브퀄. PGB라는 사람이 있어요. PGB. 학자죠?
파라슈라만 자이담을 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서브퀄 모형이라는 게 서비스 퀄리티 모형이죠. 서비스 퀄리티란 것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었는데 PGB라는 세 명이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레이터라고 그래요. 레이터. RATER. 예전에는 이게 2000년대 이전에는 1980년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차원이 10개였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더 해보니까 한 5가지로 줄일 수가 있겠더라. 이게 바로 레이터 모형이에요. 첫 번째 R은 reliability, 신뢰성이죠. 두 번째 A는 assurance, 이건 확신성이라고 합니다. 확신성 내지는 보증성이라고 그래요. T는 tangibility, 유형성이라고 하고, 자, E는 empathy, 공감성. 마지막 R, 이거 뭐죠? 여기는 responsibility, response 하는 거 response, 대응성이라고 그래요. 대응성, 아니면 뭐 대처성, 아니면 응답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단어들. 그 다음에 유형성, tangibility, 신뢰성, reliability. 자, 수익성은 없어요. 확신성은 assurance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복원됐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이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됐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